연립방정식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죠, 그쵸? 1학년 1학기 때. 얘는 3x는 8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자, 기초부터 해보자. 방정식이라는 게 뭐였어? 음,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식 그치.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되기도 그렇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 방정식이야. 3x는 8, 이거 너무 일반적인 형식인데, 3a는 8이에요. 이러면 방정식이야. 그럼 현우가 얘는 x가 없으니까 방정식이 아니냐? 그치? 아니지. 그러니까 미지수는 문자가 x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라. 그치? 라고 하면 뭐예요?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미지수 x, 여기서는 x, 여기서는 a, 미지수의 값을 등식을 성립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라가 방정식을 풀어라의 뜻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배우기 전에 뭐 했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 했고,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문자의 범위를 구해라가 부등식을 풀어라였어. 그쵸, 여러분? 자, 연립방정식은 이 1차 방정식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문자가 하나예요. 이 식 하나에 3x 빼기 8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 하나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이 하나 있을 때 그럼 우리는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방정식은 뭐라고 여러분? 1차 방정식은 문자 한 개를 구하기 위한 식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연립방정식은 어떤 형태이냐? ax 플러스 by는 c예요. 그리고 dx 플러스 2y는 f예요. 그리고 그 앞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ax 플러스 by는 c다, dx 플러스 2y는 f다라는 건 조건이에요. 조건. 알겠어요? 이 식 자체를 우리는 식을 조건이다. 식은 조건이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이다 라고 할게요. 오케이? x도 미지수고 y도 미지수예요. 근데 x 플러스 y는 3이래.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등식이죠. 얘는 방정식이죠. 미지수 x와 미지수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x 플러스 y가 3이 되게 하는 x값과 y값을 구해라 인 거야. x는 3 마이너스 y 그건 값을 구한 게 아니지. x는 3-y고 y는 3-x야. 이건 x가 몇이고 y가 몇이다를 구한 게 아니야. 그치? 얘는 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x가 1이면 이거의 해는 x, y의 순서 쌍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가 3이 된다라는 건 x가 만약에 1이라면 x가 만약에 1이라면 y는 몇이어야 돼요? 2면 될 거예요. 또는요. x가 0이면요. y는 몇이면 3이면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00이라 그러면 y는 몇이어야 돼? 103이어야 돼. 그치? x가 뭐 2분의 1이라 그러면 더해서 2분의 6을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5가 될 거고요. 그치? x가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y는 4가 될 거고. 그치? 즉, 뭐예요? 수없이 많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y는 3이 된다.
라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어떻다? 구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지금 자, 1차 방정식은 문자 한 개에 식 하나라 그랬어. 지금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문자가 x, y 두 개. 그래서 식은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떻다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쩔래요? x 빼기 y는 5예요. 이렇게 나온다. x랑 y는 더하면 3이 되는 수예요. x랑 y는 x에서 y를 빼면 5가 될 거예요. 라는 거야. 그치? 여러분, 더해서 3을 만드는 조건과 똑같은 두 개의 숫자, x라는 숫자와 y라는 숫자 더해서 3이 되는 조건과 x에서 y를 뺐더니 5라는 수가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더했을 때 3이 되고 뺐을 때 5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쌍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살짝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이 x, y라는 건 우리가 언제 써먹었어요? 좌표 평면에다가 그치? 좌표 평면에다가 여기에 3,4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연립방정식이 뭔가 좌표평면과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쓰는 건 나중에 쓸 거예요. 더해서 3이 되면서 어떤 큰 거에서 x에서 y를 뺐더니 5가 된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입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감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등치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x 플러스 2y는 5예요. 오케이? 그리고 7x 마이너스 2y는 7x 플러스 2 아니지 7x 마이너스 2y는 몇으로 할까요? 8이에요. 대충 쓸게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하는 건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x 플러스 2y는 5다라는 건 내가 식을 변형시키면 x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죠, 이제? x는 그치 마이너스 2y 플러스 5a요로 보통 문자 숫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5로 변형을 시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구해놓은 이 마이너스 2y 플러스 5라는 걸 요 x자리에 내가 대입을 시킬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봐라. 이 식이, 두 번째 식이 7 곱하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5에서 2y를 빼고 이거의 결과가 8이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네. 그쵸? 자, 그럼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14y 플러스 35에 2y를 또 뺀 게 8이래. 마이너스 16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에서 35 빼면 y는 마이너스 27 되는 건가요? 그러면 따라서 y는 16분의 27이에요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원래는 우리 이거는 7x에서 x의 7배에서 y의 2배를 뺐을 때 8이 된다라는 건 우리는 뭐였어? 이거는 풀 수 없는 식이었어. 왜? 문자는 x, y 두 개야. 그치? 근데 식은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문자가 두 개가 있는 이 1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었어. 맞지? 그런데
x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줬죠. x를 문자 y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 거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y 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뭐 할래요, 이제? 내가 구해놓은 이 y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7x 마이너스 2 곱하기 16분의 27이 8이다가 나오는 거고, 그럼 7x 빼기 8분의 27이 8이다가 되는 거고, 그럼 7x는 8분의 64에다 27이면 8분의 91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건 약분되면서 13 되겠다. 따라서 x는 8분의 1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8분의 13이에요. y는 16분의 27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연립방정식입니다. 괜찮습니까? 필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가감법은요. 3x 플러스 y는 뭐 13이에요 할게요. 그리고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5y는 1이에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알겠죠? 숫자는 진짜 아무 숫자나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무 숫자나 막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건요, 여러분 연립방정식이면 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하나가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x 값을 3배를 하고 그거랑 y 값을 더하니까 13이 되는 x와 y 값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것만 하면은 뭐라고? 3x 플러스 y는 13이 된다.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문자는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y는 10이면 될 거고 x가 2면은 y면 7이면 될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22 이렇게 나올 거야. 수도 없이 많아. 그치? 수도 없이 많아. 자, 근데 얘를 풀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해볼게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는 건 결국에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감법은 특히 문자를 소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문자를 소거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는 건 문자를 소거한다. 자, 그럼 문자를 소거해 볼게요. 어떻게 소거를 해야 될까? 첫 번째 방법으로 x를 소거하는 방법을 취할 거예요. x 소거. 그러면 3x랑 2x가 있어. 소거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소거를 시켜줘?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식은 2배를 하겠습니다. 1번 식에 2배를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죠, 이제? 불러? 1번 식에 6x 플러스 2y. y는 26이가 될 거고 2번 식은 3배를 해주면 6x 마이너스 15y는 y가 3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x랑 x를 소거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이 식에서 이 1번 2배한 거, 2번 3배한 식을 빼주면 어떤 모양이 돼? 6x 날라가고 플러스 2y에서 마이너스 15y를 빼니까 17y는 23이다. 그러면 y는 17분의 2다가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한 이 y는 17분의 2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3x 플러스 17분의 23이 13이에요를 계산해주면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또 y를 소거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1번식에다 이번에는 이 y의 개수가 여러분 1이죠. 2번식은 y의 개수가 마이너스 5죠. 그러면 y의 개수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을까요? y에다가 그냥 5를 곱하면 돼요. 왜 그러냐? 1번식에다 5를 곱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지?
15x 플러스 5y는 65. 2번식은 그대로. 2번식은 그대로. 그러면 2x 마이너스 5y는 1. 그쵸? 자, 그러면 뭐 할까, 이제? 그대로 더해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없애는 거라고. y랑 y를 플러스 5y, 마이너스 5y 더하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이제? 17x는 66, x는 17분의 66.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오케이?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는 결국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소거시켜달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연립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여러분? 이 식 하나가 조건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요 식을 이해를 해보면 어떤 수 x에다 3배를 하고 거기에다 y라는 숫자를 더하면 13이 되는 이 첫 번째 조건과 어떤 수 x에다 2배를 하고 거기에다 y에 5배를 한 숫자를 빼면 1이 된다라는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숫자를 찾는 거고 그 동시에 만족시키는 숫자가 17분의 66, x가 17분의 66일 때 y가 17분의 23일 때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등치법인데요.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2x 플러스 7y는 15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8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5예요. 오케이? 등치법은요. 뭐냐면 얘가 15고 얘도 15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7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y예요. 따라서 3x는 마이너스 4y예요. 이렇게 나와요. 괜찮니? 자,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비추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4y를 대입하는 거.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4y 대입하는 거. 쓸데없이 뭐 하지 말라고? 분수 만들지 말라고. 알겠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x 대 y는 몇 대면? 마이너스 4 대 3. 그치? 이해되나요, 이거? 내항의 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외항의 곱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치? 자, 여기서도 멈추면 안 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 x는 마이너스 4k, y는 3k로 놓고 이제 다시 대입을 해주는 거네. 괜찮나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4k를 대입하면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상관없어. 둘 다를 만족하는 x 대 y가 마이너스 4 대 3인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k를 대입하면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보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8k 그리고 7y 대신에 플러스 21k가 15인 것. 그러면 13k가 15인 것. k는 13분의 15인 것. 맞지?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x는 마이너스 13분의 60, y는 13분의 45. 이게 연립방정식의 답이 되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은 뭐가 있다? 대입법이 있고, 가감법이 있고, 등치법이 있다. 근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보통 가감법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가감법인 것 같아요. 대입법보다 가감법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필기를 먼저 합시다. 자, 첫 번째 대입법으로 푸는 거는 식을 이렇게 줄게요. x 플러스 y는 5, 그리고 2x 플러스 3y는 13 이렇게 줄게요. 자, 두 번째 가감법으로 푸는 거는요. 이렇게 줄게요. x 플러스 2y는 17 그리고 3x 마이너스 2y는
3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등치법으로 푸는 거는 x 플러스 y는 5, 3x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대입법으로 풀어보라 그랬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2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3을 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y 더하기 2분의 13이에요를 하면 굉장히 멍청한 짓이겠죠. 그쵸? 쉬운 형태를 x는으로 정리를 하든지 x는 그럼 x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되는 거네요. 요 x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구해놓은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여기에 대입되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5 더하기 3y가 13이다. 마이너스 2y 플러스 10 더하기 13y는 13이다. 맞나요? 왜 갑자기 마이너스? 3y. 그러면 y는 3이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y는 3이다가 나왔으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x는 2예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 쓸 때는 여러분 순서 이렇게 써주세요. x는 2, y는 13. 알겠죠? xy 순서대로 써주세요. 알겠지? xy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 이서준. 알았어? 자, 가관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더하기 2y가 보이고 마이너스 2y가 보이니까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더해주면 될거. 그렇지? 세로로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x는 20이다. x는 5예요. 그럼 x가 5인 걸 쉬운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니? 5 더하기 2y가 17이니까 2y는 12가 될 거고 y는 6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쵸? 자, 세 번째 등치법은 뭐였어? 요령이 뭐였어? x에 y를 더한 것도 5고 3x에서 2y를 뺀 것도 5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와 3x 마이너스 2y가 같다라는 뜻이네? 그쵸? 무슨 뜻이에요? 얘는 2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2x는 3y다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러면 x 대 y는 몇 대 몇? x 대 y는 3대 2인 거고 x는 3k, y는 2k.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k가 5인 거고 k는 1인 거고 따라서 x는 3, y는 2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다들 똑같이 나오셨나요? 자, 연립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x는 2, y는 3. 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1차 방정식에서 그리고 1차 부등식에서 그치? 자, 여기서 AX는 B예요라는 1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라고 하자. 그러면 X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직도 이걸 대답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너네는 공부를 진짜 지지리도 안 하는 거다. 그렇죠.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닌 거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치? 이때는 X는 A분의 B 0이 아니야.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냥 곱하기 A분의 1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두 번째로 A가 0일 때는요. B도 0이라면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다. 그치? 정할 수 없다. 부정이다. 그리고 항등식이다. 다양하게 표현이 됐죠. 세 번째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면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우를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특수해라고 배웠어요. 그쵸? 특수해라고 배웠어요.
1차 부등식에서는 AX가 B 미만이에요. 이 문자 바꿔서 합시다. PX는 Q 미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에요 라는 말이 필요한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 X가 아니야. P가, 그렇지. 첫 번째로 P가 양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P가 0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 P가 0보다 작을 때도 있어. P가 0보다 크면 X의 범위는 P분의 Q 미만이다. 그대로 나오는 거고, P가 0보다 작으면 X는 P분의 Q 초과입니다. 부동호의 방향에 바꿔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P가 0이라면 이때는 Q가 0보다 큰지, Q가 0인지, Q가 0 미만인지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치? 그러면 이 경우를 봐주면 0 곱하기 X가 양수 미만입니다. 야, 그치? 이때는 어때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그쵸? 다음에 이 경우에는 0 곱하기 X가 0 미만이다.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그리고 0 곱하기 x가 음수 미만이다 할 때도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를 뭐라고 불러? 1차 부등식의 특수해예요. 그쵸? 연립방정식에서도 특수해가 있어요. 연립방정식에도 특수해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한 쌍의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ax 플러스 by가 c라는 식과 a이라고 하죠. pq px 플러스 qy는 r이다라는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p분의 a는 q분의 b는 r분의 c예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우리가 여기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라는 게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부터 설명했던 게 있어요. 이게 조건이라 그랬죠? 어, x에 a배를 하고 y에 b배를 한 결과가 c가 되는 x값, y값을 찾는 거야. 그치? 여기도 x에 p배를 하고 y에 q배를 했을 때 r이 되는 x, y를 찾아라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였어. 맞지? 자, 근데 이 P분의 A, Q분의 B, R분의 C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4x 플러스 2y는 6이에요. 2x 플러스 y는 3이에요. 오케이? 이 두 개씩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제곱을 곱하기 2를 하면 똑같은 식이에요. 그쵸? 얘 1번식이라고 하고 얘 2번식이라고 하면 나누기 2를 하면 똑같은 식이에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값에 4배를 하고 y값에 2배를 하면 6이 되는 숫자와 그와 동시에 x값에 2배를 하고 y값과 그 합쳤더니 3이 되는 거를 찾는 거야. 그치? 그럼 얘네 두 개는 지금 똑같은 식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치? 여기에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2를 하던가 아니면 이 1번식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던가 어쨌든 두 개는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똑같은 식이니까 무수히 많다가 나와. 알겠습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경우를 봐주셔야 돼요. 이제. 큐 어디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를 봐주셔야 돼요. P분의 A는 Q분의 B는 R분의 C와
같지 않다. 이렇게. 자세히 써줍시다. P분의 A와 Q분의 B는 같아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1번식은 그대로 놔둘게요. 4x 플러스 2y는 6인 거고요. 2x 플러스 y는 5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이 경우인 거 알겠죠, 지금? P분의 A는 2고, Q분의 B는 2고, 근데 R분의 C, 상수분의 상수, 이 결과 상수분의 상수는 5분의 6이야. 여기는 2인데 여기는 5분의 6이야. 같은데 같지 않아.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이때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해가 없어요. 없어요가 아니고 없다. 오케이?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x 값에 4배를 하고 y 값에 2배를 하면 6이 되는 수를 x랑 y를 찾는 거야. 여기선 x 값에 2배를 하고 y 값을 더했더니 5가 되는 수를 찾는 거야. 근데 이 식은요. 4x 플러스 2y는 12예요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4배를 하고 x에 4배를 더하고 y에 2배를 더해서 6이 됨과 동시에 그 x에 4배를 하고 y에 2배를 했더니 10이 될 수가 있나요? 결과가 어떨 때는 6이 되고 어떨 때는 1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치? 똑같은 숫자를 더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어떨 때는 6이 되고 어떨 때는 10이 될 수는 없다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같은 척 다른 식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은 같은 척 하지만 결과가 다르다.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 해가 무수인 경우는 다른 척 같은 식. 오케이? 지금 뭐 이렇게 다르다고. 두 식이 다른 것 같지만 얘를 나누기 2 해주면 똑같은 식이 나온다. 오케이? 다른 척 같은 식. 자, 마지막으로 P분의 A와 Q분의 B가 같지 않다면 이때는 한 쌍의 X, Y가 존재한다 인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3x는 8이에요 하면 우리는 x는 3분의 8이에요 요거 같았잖아. 요거인 거잖아. 그치? 그걸 만족시키는 이 여기에 뭐 3x 여기에 뭐 4x 여기 이게 뭐 3이고 이게 5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지금 여기는 앞에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4분의 3 여기는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2잖아. 그치? 이 뒷부분은 3, 3으로 같아도 상관없고 뭐 5, 3으로 달라도 상관없고 뭐 하나가 0이어도 상관없어. 알겠어? P분의 A,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뒷부분에 있는 상수분의 상수는 어떻게 나오던 관계가 없어요. 이건 조건에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이때는 X, Y가 하나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연립방정식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어? 연립방정식의 해를 x, y로 주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우이가 대답했죠. 그래서 x, y는 언제 써먹었어요? 우리 좌표 평면을 딱 나타낼 때. 그쵸? 자, 이 경우는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래프까지도 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되나요? 자,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라고?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을 때예요. 이거는 어떠니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다고 내가 그려놓은 것 같아? 평행하다고 그려놓은 것 같죠, 그쵸? 두 개의 그래프가 평행하다. 그치? 자, 두 그래프가 평행한 거예요. 평행하면 두 그래프는 어때? 만나지 않아. 그치? 그러면 무슨 말이야?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다? 없다. 그렇지. 이때가 뭐라고요? 아, 아니다. 아, 반대로 했다. 아, 망했다. 잠깐만, 얘들아. 반대로 했죠. 이렇게. 자, 평행할 때는 어떻다고요?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고. 그때는 교점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해가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어떤 식 하나가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다른 식 하나는 이렇게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겹치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두 그래프는 교점이 어때요? 무수히 많다. 오케이? 이게 해가 무수히 많아.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프에 해가 교점. 그렇지. 그렇지. 자, 세 번째에서는 한 쌍의 x, y가 존재한다는 건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나머지 그래프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한 쌍의 x, y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때요? 한 개, x, y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여강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해가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대요. 그치? 해가 없대요. 교점이 없대요. 한 쌍의 x, y가 존재한대요. 교점이 하나래요. 오케이. 뭐라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따라서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걸 그래프의 교점의 배수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할게요.